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모두 주식이라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주식은 사실 웬만큼 투자금이 크지 않다면 주식은 비과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고, 주식에도 세금이 생긴다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도 2025년까지로 미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상황이 바뀌면서 채권이라는 자산에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채권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배워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특히 제가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개별 채권인데요. 오늘은 이 개별 채권의 세금에 대해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우니까요. 한 번만 알아두시면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실까요? 우리가 채권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 소득입니다. 월 지급이든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우리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채권의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ETF가 아닌 개별 채권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채권을 사면 이자 나오고 이자 나오고 이자 나오고 이자 나오고 원금 나오면서 이자 나오면서 만기를 맞죠. 이렇게 개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을 때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예금 만기되는 거랑 비슷하죠. 채권 이자가 만약에 10만 원이 나왔다면 내 계좌에는 84,600원이 들어오게 되죠. 이 사이에 뗀 15,400원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지만 혹시 안 낼까봐 내 채권이 들어있는 증권사에서 미리 15,400원을 떼가지고 국세청에 내버리죠. 이런 걸 원천징수 된다고 표현합니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국전력 1269 한전채입니다. 2022년 9월 1일에 발행이 됐으니까 이제 태어난 지 두어 달 되는 아주 따끈따끈한 채권이죠. 이 채권은 발행이 될 때 표면에 적힌 표면 금리는 4.7%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5.25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가격으로 이 채권을 샀을 때 6개월에 한 번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얼만큼 받는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1,000만 원어치 샀을 때 받는 이자는 6개월에 한 번 23만 4,916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에다가 이자 소득세 14%인 33,02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 1.4%인 3,300원을 뗀 후에 19만 9,596원의 세후 이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서 우리는 편하게 15.4를 뗀다 이렇게 기억하죠. 이자를 너무 많이 받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됩니다. 지금 채권금리가 너무 높다고 목돈을 막 넣으시면 안 됩니다. 채권에 이자 받는 거랑 은행에 예적금 받는 이자랑 주식의 배당으로 나오는 거랑 ETF의 차익 같은 거랑 ELS의 수익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싹 다 합쳐가지고요 2천만 원이 넘지 않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서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자를 받을 때 그 순간의 원천징수는 15.4를 떼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세금을 낼 의무가 끝난다고 해서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다른 거랑 합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랑 배당이 전부 합한 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넘어가는 부분을 종합과세로 넘기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15.4%보다 보통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2천만 원 넘는 걸 걱정한 날도 오겠죠. 채권도 그 자체의 거래 가격이 계속 달라지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채권 자체의 가격이 높아졌다면 즉 더 비싸게 산다는 사람들의 호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게 산 걸 비싸게 팔아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매매 차익 또는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이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주식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채권의 가격으로 매매 차익을 의도적으로 내기는 힘듭니다. 이자가 막 5%나 7% 정도 되는 이 채권의 이자 수익 이 쿠폰 금리 이걸 보고 들어갔는데 채권 자체의 가격이 1, 2% 올랐다고 해서 팔아버리거나 할 필요는 사실 없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큰돈 급전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내가 갖고 있는 채권들을 갑자기 팔아야 한다면 잔고 화면을 쭉 보면 플러스 나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급할 때는 그런 걸 팔아가지고 현금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막상 이럴 때 안 팔리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우리가 ETF나 펀드가 아닌 개별 채권을 매수한다면 제가 공식처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 보유,
가격이 올랐으면 팔아도 된다는 옵션이 생기는 거죠. 채권의 이자를 얼마나 받던 간에 세금은 표면금리만큼만 때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채권 매매의 아주 좋은 팁입니다. 개별 채권을 할 때 경우에요. 즉, 만약 표면금리가 1%인 채권이 있는데 지금 시중의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5% 정도라면 이 채권은 1%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게 5%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5%로 느껴지도록 채권 가격 자체가 내려가가지고 할인이 되어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아무튼 이걸 산 사람은 본인의 투자금 대비해서는 5%의 이자를 받게 되겠지만 세금을 내는 것은 1%만큼만 받는 걸로 계산해서 낸다는 겁니다. 즉, 이자 받는 걸 죄다 15.4%를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세금을 좀 덜 내면서 채권 투자를 해야 한다면 지금 발행되는 5%짜리 채권을 사는 것보다는 과거에 발행되어 가지고 이미 좀 지난 채권 중에서 발행될 때는 금리가 아주 낮았는데, 표면금리가 아주 낮았는데 지금 거래되는 매수금리는 올라온 걸 찾아가지고 매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일한 금액의 이자를 얻는다고 해도 세금은 더 작게 내니까요. 채권을 중간에 사면 이자는 똑같이 받고 세금은 적게 낸다는 겁니다. 자, 이 말만 들으면 좀 헷갈리시겠죠? 채권은 각자 고유의 이자 지급 주기가 다릅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다양하죠. 보통 3개월이 가장 많고 최근에는 1개월짜리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만약 이자를 주는 날, 바로 전날 채권을 사도 나보다 좀 더 일찍 산 사람과 동일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각자 가지고 있었던 기간만큼을 계산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자 나오기 거의 직전에 산 사람은 세금을 거의 안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요. 자세한 설명을 이걸 보시고요. 오늘은 실제 계산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건 한국전력 1269라는 채권입니다. 실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채권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한전채는 공사채라서 6개월에 한 번 보통 이자를 줍니다. 공사채는 보통 6개월에 줍니다. 3월 1일에 한 번, 9월 1일에 한 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월 1일에 한 번, 9월 1일에 한 번, 그리고 만기를 맞게 되죠. 만약 이 채권을 오늘 사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매수일이 2022년 10월 17일이죠.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내년 3월 1일에 이자를 23만 5,916원만큼 받는데 이 이자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간 대비해서 17만 5,960원만큼만 세금 계산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갖고 있으면 올해 갖고 있는 거니까 세금도 많이 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내년 3월 1일에 이자를 주니까 바로 전날인 2월 28일에 똑같은 채권을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요겁니다. 보면 매수일이 2023년 2월 28일이죠.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인 3월 1일에 23만 5,916원의 이자가 나오는데 이자 금액이 똑같죠. 그러니까 전날 산 사람도 똑같은 이자를 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금 계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고작 1,300원 정도입니다. 전체 이자 중에서 1,300원 정도만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최종적으로 190원이 나옵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 이자의 대부분의 세금은 이 채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나한테 팔았던 그 사람이 거의 다 내는 거죠. 이렇게 채권을 언제 사든 간에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신 세금은 갖고 있었던 기간에 비례해서 낸다, 보유기간 과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가장 흔한 3개월 이표채 또는 6개월 이표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채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인채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자를 아예 안 주는 채권입니다. 이자가 없는 대신 발행 가격 자체가 9,800원 이렇게 발행이 되고, 이걸 산 사람은 아무 이자 없이 받는 거 아무것도 없다가 만기가 되면 10,000원을 받게 되니까 이 차익만큼을 이득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할인채, 무이표채, 제로쿠폰 본드 이렇게 부릅니다. 할인채는 주로 금융공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이 간혹 있고요. 우리가 쉽게 만날 일은 없습니다. 할인채는 만기가 되어서 10,000원을 받게 될 때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복리채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표면금리가 있는데 그 이자만큼을 현금으로 매번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투자되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주고 만기에 그 쌓인 이자를 한꺼번에 붙여서 다 같이 주는 채권입니다. 마치 예전에 배운 TR ETF를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재투자에 번거로움이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기에 한꺼번에 수익으로 잡힌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방심하다가는 금종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복리채는 우리가 알만한 것 중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만기에 한꺼번에 15.4%의 이자 소득세를 떼어갑니다. 지금까지 채권의 세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크게 특별한 것은 없죠. 결론은 대부분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끝이 날 테니까 세금 걱정 너무 하지 말고 금리 높고 안전한 채권을 잘 사가지고요. 자산 관리에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결론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자 배당 많아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맨날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